퀵서비스 시장은 굉장한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전혀 맞지가 않고 지금 배달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시즌이잖아요. 코로나 때 반짝 뜨다가 그때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배달 시장이 죽어버리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달 대행이 있으셨던 분들이 퀵서비스로 다 옮기세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거든요. 근데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일이 많이 줄었어요. 보통 하루에 나오는 오다량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일은 계속 줄고 있는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오더 하나에 몇백 명이 달려드는 겁니다. 배달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여기가 또 돈이 되니까 여기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처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수입이 저번 달에 비해 100만 원 떨어지고 저번 달에 비해 200만 원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뭐 평균을 계속 버시는 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6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지금은 8시간, 9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버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죠. 월급쟁이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강남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시내나 강남을 가야 그쪽에 일이 많으니까 그쪽만 가게 되죠. 선호하게 되죠.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8만 원, 10만 원씩 받고 천안, 대전까지 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체력이 안 돼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외곽으로만. 사 막히는 거 싫어하시고 오토바이 타고 쫙 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곽으로만 다니세요. 이 영상을 제가 보긴 봤어요. 퀵서비스는 망했다. 신규 진입하지 마셔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인터뷰하셨던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의 칼질이에요. 칼질이라는 게 뭐냐면 퀵사무실에서 고객이 오더를 배차를 할 때 요금을 제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한테 10,000원이라는 요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퀵사무실은 기사들 오더창에 올릴 때 10,000원으로 금액으로 올려야 되는데 받은 10,000원에서 5,000원을 주머니에 챙기고 5,000원짜리 오더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기사가 그 5,000원짜리 오더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5,000원에 대한 23%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질인데 그 칼질이라는 게 지금도 퀵서비스 시장에서 난무하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퀵서비스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이거는 칼질을 했다 안 했다. 오더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은 기사들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오더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멘탈이 나가고 퀵사무실이랑 싸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 일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상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있고 진짜 고객들을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퀵서비스를 안 쓰게끔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내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칼질이라는 거는 저도 현직 기사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상식선에서 끊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금천구 가산동에서 천안 가는데 25,000원을 올려요. 오토바이 오더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오더들은 하루 종일 올려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남 코엑스에서 인천 송도 간다고 치면 거리로 한 60km 돼요. 그것도 2만원에 올려요. 근데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안 가? 그리고 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이 없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붙는 오더들은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을 넣게 되는 거죠. 이랑 뭐 했겠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멘탈적으로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법정 요금을 딱 만들면 정말 좋은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되더라도 기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길 원하는데 사무실이나 뭐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적게 받아서 손님들을 더 많이 끄는 걸 원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유 시스템은 퀵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쭉 갈 것 같아요. 칼질도 계속 있을 거고 누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남일이라 생각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오더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만 살아남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그쵸. 큰 차이 없어요. 배달도 뭐 요새 뭐 알뜰 배달을 해가지고 또 낮추고 있는 추세니까 오토바이로 생업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와 배달 대행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8대2, 7대3 이래요.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피크 시간대만 퀵서비스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퀵서비스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거기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어도 잡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피크 시간대는 배달로 벌 거고 비피크 시간대만 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적어도 난 갈 거야,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뭐 말이 되게 많아요. 퀵서비스 판도 진짜 말이 많아서 양쪽 귀 닫고 내 것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멘탈 잡고 저도 하고 있죠. 별의별 거 다 보내겠네요. 아, 그럼요. 막 살아있는 곤충도 보내요. 뱀도 보내고. 아, 뱀도 네. 하신 적 있으세요? 보통 뱀 한정은 없는데 오더가 올라와요. 강아지도 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오토바이 오더로 안 올리고 차량으로 올리거든요. 다마스나. 근데 그런 것도 오더도 가끔 올라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도와주기 오더라고 해가지고 화물 기사님들이 혼자 못 옮기는 그런 것들 도와주고, 아니면 아침에 내 남자친구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기 오더,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 퀵이 그러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쓰레기 버려주기 이런 오더도 있고, 옛날 플랫폼 중에 해주세요라는 오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퀵서비스 오더에도 다 올라와요. 많진 않은데 제가 알고 계시는 형님은 그런 오더도 해봤대요. 불륜 하시는 남편분 따라다니기, 미행하기,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자동차 검사 대신 받아주기, 뭐 이런 오더도 있고. 자동차 검사까지는 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긴 했는데 불륜 오더는 돈이 좀 될 건데. 그거는 예, 돈이 되죠. 왜냐면 기본 금액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오버가 되면 이제 더 추가가 되니까 정말 뭐 많아요. 운전은 솔직히 반반이에요. 정말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반, 신호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규정속도 다 지키면서 하시는 거 반인데, 솔직하게 급할 때는 신호는 다 지키되 웬만하면 규정속도는 안 지키는 경우는 많죠. 왜냐면 퀵이라는 프레임 자체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오길 원해요. 실제로 고객님이 인천에서 강남을 요청하시면 농담이 아니라 1시간 만에 가는 줄 알아요. 여기서 강남 삼성동까지. 근데 저희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도로를 다 뚫어서 신호도 다 바꿔 가야 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속도는 저희가 지키진 못하지만 신호는 웬만하면 다 지키거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사님들 사이에서 동차선 추월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몇 번 올렸지만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그냥 막 지나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거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운전하지 마셔라 라고 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차선 추월이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는 오토바이들은 괜찮아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달 대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퀵 서비스보다는 배달 대행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신호위반이나 운전을 압박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퀵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신호를 지켜야 되고 위험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배달 대행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린이고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운전하는 거 보면은 저는 무슨 오징어 에디션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와 정말 그거는 저희 라이더들끼리 좀 지켜야 될 암묵적인 그런 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에 대한 시선이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100% 다 지키다고는 말씀 못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상기사님이라고 말씀하셔서 퀵서비스 하시다가 고객이랑 직접 요금을 협의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물건을 시켜서 기사 배차가 되면 기사는 퀵사무실에서 배차 내린 금액 그대로 물건을 받아서 배송만 해주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코스는 맞는데 요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객한테 가서 이거 오더 빼시고 나한테 그냥 이 돈 그대로 주시면 내가 그냥 바로 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똑같은 2만원짜리가 돼도 퀵사무실로 넘어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2만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그런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시는 기사님들 되게 많아요. 받아야 될 금액은 25,000원인데 3만원 청구하시고 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도 제 본업이고 이 퀵서비스 일이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본인의 직업군을 더 낮추고 막 질을 엄청 많이 더럽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분들은 좀 플랫폼 회사에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가지고 퇴출을 하거나 좀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엄청 많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정말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강남을 간다 그러면 퀵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일반 배송, 그리고 긴급 배송, 경유 배송, 거기에 또 왕복 배송 이런 게 있는데 일반 배송과 긴급 배송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배송 형태에 따른 배송 시간 규정이 있어요. 일반 배송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시간에서 플러스 50%, 뭐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상에서 1시간에 나오면 1시간 30분 이내로 배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긴급 배송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다 맞춰드려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강남에서 인천까지, 부천까지 뭐 1시간 만에 가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웬만하면 맞춰드리는 그런 긴급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긴급을 잡게 되면 묶어갈 수는 없어요. 규정된 시간 안에서 묶어갈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내가 10개를 묶어가든 5개를 묶어가든 내가 그 시간 안에만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다 노하우고, 이게 1, 2년 해가지고는 터득이 안 되죠. 적어도 한 5년, 진짜 10년 차 하시는 분들은 뭐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다니니까요. 어디가 빠르고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르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입이 높으신 분들이죠. 1년 차, 2년 차 되신 분들은 군대로 따지면 약간 이제 상병 정도 달면 이제 전투력 급상승하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다니다가 뭐 크게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노하우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음식 배달은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퀵서비스는 진짜 노하우가 80%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운빨도 잘 받고, 왜냐면 그 운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끼리 전문 용어로 이제 쌉고인물 쌉고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진짜 대단해요. 인탐님이랑 이렇게 인터뷰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배달대행 시장이라든지 퀵서비스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퀵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때 정말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생계형 일하시는 분들이,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다 운전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일부일 뿐이고, 정말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